저는 이 강의를 오늘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인의 사회적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 2가지 정도의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별종, 시인은 사회적 별종이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시인은 사회의 마지막 청자이다. 이 2가지로 규정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던 영화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이라는 영화입니다. 버스 운전사 패터슨은 아내 로라와 반려견 마빈과 함께 자기 이름과 똑같은 도시 패터슨에 삽니다. 실제 미국에 존재하는 뉴욕 근처에 있는 도시죠. 이 사람은 버스 운행 시간 전에 틈틈이 시를 써놓은 노트가 있는데 어느 날 개가 물어서 그 형체를 확인할 수 없이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개가 노트를 찢은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그 아내 로라가 당신 시가 혹시 분실되기 전에 복사본을 만들어 놓읍시다 이렇게 계속 졸랐는데 바로 그 복사를 하기로 약속한 토요일 저녁에 노트가 다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아침이 돼서 굉장히 상심한 패터슨이 자기가 자주 가는 그 패터슨의 유명한 퍼세이크 폭포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관광객으로 온 일본 시인을 만납니다.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일본인 관광객 시인이 노트를 한 권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노트를 보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오랜 시간이 또 흐른 후에 패터슨은 그 새 노트를 빼곡하게 채워서 이번에는 그 반려견 마빈에게서 노트를 지켜내고 결국 시집을 가지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패터슨에는 예술가와 예술에 대한 2가지 아주 상이한 관념이 들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단상을 썼습니다. 영화의 초점은 패터슨의 시쓰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모두들 이 영화는 버스 운전사의 시쓰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면 그 아내 로라도 뭔가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 궁리를 하고 매일같이 만드는 일에 매우 열심입니다. 그리고 로라는 아주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작품을 공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멋진 시들도 꼭 출판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패터슨은 시집 출간에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로라의 경우에는 포이시스로서의 예술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으로서 예술을 보는 것은 사실 로라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술 작업에서 예술가가 아니라 작업의 결과물을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만든 것이 얼마나 탁월하냐 이거죠. 또 작업으로서의 예술 주변에 모여든 한 가지 이미지는 그 고독한 예술가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위대한 그 예술적인 이미지를 자기 혼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토하면서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영감은 주로 이전의 위대한 예술가들에게서 얻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집에서 작업실에 숨어서 아무 데도 안 가고 열심히 작품을 읽고 작품을 씁니다. 예술은 삶과 다르고 삶보다는 위대한 것이니까 삶을 예술에 봉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예술가들에게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있습니다. 예이츠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삶이냐 예술이냐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완성해야 할까? 예술을 완성해야 할까? 인간의 지성은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예술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천국 같은 저택을 거부하고
어둠 속을 헤매 다녀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까? 행운을 누리며 살았건 힘들여 살았건 그 흔적은 남게 된다. 텅 빈 지갑뿐인 당혹감이 남거나 낮의 허영이 결국 밤의 회한으로 남거나. 자, 이 시에서 시인은 삶의 완성 대신 작품의 완성을 선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텅 빈 지갑처럼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느낍니다. 저는 이것을 결과물에 대한 탁월성에 대한 욕망이 그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던가, 이런 느낌을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다가 느낍니다. 바로 이런 느낌이 오는 순간에 시인은 펜을 들고서 혹은 펜을 놓고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런 곳으로 나아갑니다. 패터슨의 경우를 한번 보죠. 패터슨은 행위자로서의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마빈이 신호트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어뜯는 거죠. 거실에 노트를 두면 그 강아지가 분명 그 물건을 뜯어버릴 것이라는 그 불상사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패터슨은 외출을 하면서 소파에 노트를 던져주고 나가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내와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원고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패터슨이 시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허락되기를 원했던 것은 오직 시를 쓴다는 행위, 단지 그것뿐이었다, 이렇게 신영철 평론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보면서 패터슨은 정말 철저하게 그 행위로서의 예술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시를 쓰는 행위는 패터슨이 쓰든 누가 쓰든 결과물을 생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이 쓰여지는 과정에 집중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는 그가 사용하는 그 일상에서 만난 사물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준 느낌에 대한 그런 시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시적 태도는 패터슨이 좋아하는 시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에 대한 사유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패터슨에서 평생을 살았던 시인입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시를 썼는데 거의 3,000명이 넘는 아기들을 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바빴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이 사람 그 의사 처방전 위에다가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는 시의 아름다움은 삶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어디 딴 데 먼데 삶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내가 모자를 걸어 놓은 곳에 있다. 그 패터슨이라는 장시의 한 구절입니다. 또한 윌리엄스는 예술을 완성품의 생산으로 여기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일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중시하고 과정의 시학을 강조했습니다. 패터슨은 삶이 되는 시쓰기, 삶과 구분되지 않는 예술에 대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사에서도 삶이 되는 예술을 지향하는 움직임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잘 살펴보면 이러한 삶이 되려는 예술 못지않게 삶과 거리를 두거나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 역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려는 예술, 이런 움직임은 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삶 속으로 들어간 예술이
그 공동체의 낡은 감각과 어떤 지배적인 사고를 보존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의 한계와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술은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예술만의 고유하고 자족적인 그런 영역을 구성하고 독자적인 예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는 거죠. 이 때문에 그 예술사를 잘 살펴보면 항상 이 두 가지 움직임, 삶이 되려는 예술과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예술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면서 때로는 대립하고 불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의 움직임을 프랑스의 미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예술의 자율성과 예술의 타율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예술에 서로 대립하는, 긴장하는 두 가지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랑시에르는 예술의 자율성과 타율성은 미학 안에서 갈등하고 또 공존해야 하는 힘이며 결국 다른 하나를 소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두 힘의 미학적인 역동성이 있어야 예술이 공동체를 갱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술의 삶은 정확히 말하면 왕복운동을 하는 것, 곧 타율성에 맞서 자율성을 실행하고 자율성에 맞서 타율성을 실행하고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한 가지 연결에 맞서 다른 연결 방식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미학적인 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죠.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 첫째는 시인은 미적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낡은 언어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새로운 감각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둘째로 시인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공동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화된 구성원들의 삶을 시적인 방식으로 가시화한다. 이렇게 해서 시인은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시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을 촉진한다. 이런 두 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서 이전의 예술 규칙을 파괴하거나 아주 가장 낯선 이질적인 것을 실었을 때 그 시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시인이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만나 그 만남에 대해 시를 쓰고 그 시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때 그의 시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랑시르의 관점에서 보면 시인과 그의 시가 존재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은 사실은 모두 미학적이며 그것이 공동체의 삶에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재성, 재능,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가 예술과 만날 때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시인이 될 수 있을까? 화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는 항상 예술작품 앞에서 묻죠. 랑시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겪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기호의 숲속에서 모험하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시를 읽고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재라는 칭호로 꾸미는 시인들에게 배워보자. 그들은 이 위압적인 단어, 즉 천재라는 것의 비밀을 우리에게 누설한다. 천재의 비밀은 곧 보편적 가르침의 비밀이다. 천재가 되는 법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배우라, 되풀이하라, 모방하라, 번역하라, 문장을 뜯어보라, 다시 붙여보라. 이 방법은 모든 사람이 예술을 배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짐 자무시의 영화 패터슨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해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무심하죠. 그저 좋아하는 시를 읽고 시를 쓰는 일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어떤 예술작품을 주의를 기울여서 읽고 베끼고 했던 사람은 항상 시를 쓰고 싶어 합니다. 패터슨은 라신이나 윌리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느끼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이 나눔의 방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패터슨 시에 살았던 소아과 의사처럼 이 도시의 버스 운전사는 시를 씁니다. 그는 천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재성은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을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는 의지의 역량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규정된 천재의 새로운 의미는 시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내어줍니다. 모든 사람은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만인의 시인 되기는 공동체의 감성적 분배를 바꿔놓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패터슨은 탁월성의 관념에 우리가 지나치게 매혹되고 그것에 노예로 머물면서 우리가 망각하게 되어 있던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환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시인은 침묵함으로써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말없이 응시하고 경청합니다. 버스 운전사 패터슨이 영화에서 굉장히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듣는 행위는 말 없는 행위입니다. 듣는 행위는 말 없는 행위지만 말하는 다른 사람을 행위자로 만들어주는 아주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시인은 아무도 듣지 않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소리를 마지막까지 잘 경청함으로써 그 누군가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난 존재가 주는 울림을 통해서 시를 씁니다. 물론 패터슨이 사는 고요한 도시와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더 불안하고 비탄스러운 일로 가득해서 듣는 이를 무척 고단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테지만 말입니다.